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시각발달 아동 청소년 사회 적응을 위한 재활교육 사업 또래처럼 해보려고 발표를 맡은 꿈나무 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 대상이 이금입니다. 네, 본 발표는 앞에 보이시는 목차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꿈나무 엔터테인먼트라고 소개를 한 이유는 마치 어린아이들의 잠재력을 일찍 발견하여 스타로 만드는 엔터 사업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복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최고의 프로듀서 미니진의 기자회견 복장을 따라하여서 초록색 줄무늬 옷과 파란 모자를 썼다라는 점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담당자인 저희 프로듀서의 입장으로 미래의 꿈나무를 양육하는 일을 하고 있기에 재활교육 사업의 또 다른 이름으로 꿈나무 양성기획 프로젝트라고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작년 재활교육 사업은 시각발달 장애 학생들이 잠재력을 발견하고 자신감을 키우는 데 중심을 두어 음악과 신체활동에 관련된 문화, 여가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했습니다. 2025년 올해에는 기존 문화여가에서 사회훈련이 추가되어 더 업그레이드된 양성 프로젝트를 구축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이 두 개의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여가 프로젝트입니다. 문화여가 프로젝트는 아동 청소년들의 전인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각발달 장애 학생들을 위한 문화활동의 기회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아마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못할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등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꿈나무들의 기회를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설리번 발표회에서 이러한 생각을 뒤집는 감동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떠셨나요? 이 영상은 방송댄스 교실을 수강한 학생들이 발표의 모습이었습니다. 무대에서 완벽한 경성과 안무를 선보여서 관객과 학부모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 이동은 단순히 매트를 앞뒤로 조정해 둔 것이고 동작 성공은 천천히 익힌 반복 연습의 결과였습니다. 시각발달 장애인들에게 어렵다고 생각한 방송댄스 교실은 설리번의 인기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각의 전환으로 접근한다면 어렵다고 느끼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외에도 2024년도에 진행한 여러 교실을 통해 꿈나무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더 많은 꿈나무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교실 수를 확대하고 공예, 요리와 같은 새로운 교실을 신설하여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꿈나무들을 맞이하려 합니다. 네, 다음으로 사회훈련 프로젝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사회훈련이란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게 들리죠? 그럼에도 꼭 필요한 영역이다 보니 어떤 점을 더 보완하면 좋을지 고민했습니다. 저는 입사 전에 보행지도사로 근무하면서 당사자들에게 자주 듣던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도움을 받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사회훈련 프로젝트는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고 같은 수업 안에서도 개별 맞춤형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크게 4가지의 카테고리로 운영 예정이며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록소록 놀이 배움터는 수업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나 사후관리가 필요한 영역을 파악하여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심리상담, 교구 제공, 추가 수업 진행 등 수업 외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도 같이 진행합니다. 다음으로는 떡잎마을 방범대 도담도담 세상 속으로입니다. 두 수업은 학생기 학생이 학업과 사회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수업 주제를 세분화하여 필요한 교육만 선택하여 참여하고 단기 운영 일정으로 환경 부담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온놀이 창작소를 소개합니다. 틀에 얽매이지 않는 예술활동을 통해 재능 기부 전시회를 하려고 합니다. 전시회에서는 꿈나무 작가들이 제작한 굿즈를 판매하고 시각장애인 큐레이터의 도슨트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판매 수익금은 꿈나무들이 원하는 곳에 후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에 선한 영향을 펼치는 꿈나무들이 되길 바라며 이상 사회훈련 프로젝트 소개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노래 들어주세요.
그냥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가 또래답게 해보려고 해요. 이게 뭔 소리냐면 그냥 말 그대로예요. 그냥 또래답게 하겠다고요. 또래 하는 거 하겠다고요. 이거 별거 아닐 것 같죠? 근데 우리 꿈나무들한테 엄청난 거예요. 우리 꿈나무들 장점, 잠재력 살려줘야 된다고. 응원해주세요. 보여드릴게요. 꿈나무들 성장하는 거. 네. 저희가 하고 싶었던 말을 뉴진스를 키운 미니즈 프로듀서의 기사 읽는 스타일로 전달해봤습니다. 저희 사업에 이해가 되셨다면 다행이고요. 혹시 이해를 못하셨다면 괜찮습니다. 올해 11월쯤에 있어질 전시회랑 발표회 때 느낄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할 테니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업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꿈나무 정렬팀의 희희 프로듀서 이금희 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설립원학습지원센터 가족여행팀 발표자 박지호입니다. 네. 여러분은 이 코끼리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바로 TV 프로그램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오는 그 코끼리입니다. 이 코끼리는 인터뷰를 통해서 아이들의 진짜 속마음을 이끌어내곤 하죠. 처음엔 너는 그냥 코끼리잖아 라며 낯설게만 느끼던 아이들이 이내 마음을 열고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 코끼리에 털어놓곤 해요. 설립원학습지원센터 또한 기관을 이용하는 가족들에게 이 코끼리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족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 간 사이가 좋으신가요? 때로는 내 자신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가족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더더욱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큰 틀은 시각장애 자녀를 둔 가족 대상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가정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럼 가족 역량 강화 사업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2024년에는 어떤 것을 중점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지 그리고 2025년 변화된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키워드는 정보 제공 그리고 힐링이었습니다. 시각 중복장애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양육하며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2025년에는 가족에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용자 가족 안에 들어가서 관계가 더욱 끈끈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2024년 정보와 힐링을 제공한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설립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사업 설명에 시각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얻고 자녀에 대한 고민거리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부모 멘토링, 시각장애 유아를 위한 촉감학습 놀이교실, 교재 교구 보급,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공부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양육에 지쳐 일상 속 힐링이 필요한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테라리움 만들기 조양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했던 부모 힐링 교실, 부모 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 모임, 그리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활동이 있습니다. 2024년에는 한국증권금융 꿈나눔 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용자 가족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음악, 미디어, 스포츠, 진로 총 4번의 체험활동, 그리고 지난 12월 18일에는 설립원과 함께하는 힐링 크루즈, 이용자 18가족이 함께 크루즈를 타며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더 나은 프로그램,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인데요. 2025년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까 하는 고민 중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즘 힘든 일 있나요? 남편이 육아를 도와주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평일에 맨날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 2번만 있어요. 주말에도 좀 아이하고 놀아줬으면 좋겠어요.
외벌이를 위한 것이 좀 부담스럽고 많이 피곤합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어떻게 아이와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이와 같이 있으면 어색해요. 엄마와 아빠 중에 누구랑 더 시간을 많이 보내? 엄마요. 아빠는 바빠요. 그러면 아빠랑 하고 싶은 게 있어? 아빠랑 놀이공원도 가고 소풍도 가고 썰매도 타고 싶어요. 방금 보여드렸던 영상은 한 해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들었던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재구성한 인터뷰입니다. 이용자의 욕구에 맞춘 2025년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즘 정보를 제공하고 힐링을 위한 프로그램 역시 중요하지만 그 기반이 되는 가족 관계에 대한 재정립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25년 가족 역량 강화 사업의 키워드는 가족 A인데요.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가족의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재정립하고 약해져 있는 부분을 재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신규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리번의 급조 처방. 첫 번째로는 가정 개별화 지원입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례회의를 통해 적합한 대상 가족을 선정해 부모 멘토링 또는 부모 심리 상담과 같이 그에 맞는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설리번의 금쪽 처방. 두 번째는 위드파파입니다. 아버지의 양육권 강화 프로그램인 위드파파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해 보았는데요. 부부 중 양육 비율의 상당수가 어머니에게 치우쳐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자녀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가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맞는 테마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며 아름다운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리번의 금쪽 처방 세 번째, 바로 설리번 늘봄데이입니다. 늘봄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생소하시죠? 늘봄데이는 늘봄학교에서 착안한 이름인데요.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이 통합된 늘봄학교처럼 설리번 학습지원센터에서도 자녀의 저녁 돌봄을 통하여 부부의 저녁 시간을 확보하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작은 밑거름이 되기 위해 프로그램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부부의 관계 개선 시간이 더 나아가 자녀 양육에도 긍정적인 한걸음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족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족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이용자의 가족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기대하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준준 시각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 통돌적 사고 오히려 좋아 발표를 맡은 가족동행 등교육대 이건희입니다. 본 발표에 앞서 사업의 부재인 통돌적 사고란 무엇일까요? 아이돌의 한 멤버가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럭키피자다! 라고 외치는 것처럼 통합돌봄 서비스 역시 어떠한 상황에서도 초긍정적 사고로 일할 수 있다는 의미에 오히려 좋아를 외치며 일하고자 함을 담아보았습니다. 네, 먼저 통돌적 사고를 알아보기 전에 저희 사업에 여러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24년 센터 내부 공사를 통해 현재 설리번에서 교육실에서 가장 넓은 203호로 이동하였고요. 더 넓고 쾌적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 시간이 기존 월화목금 10시부터 16시에서 월화수목금 10시부터 17시로 변경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이용 시간이 늘어난 만큼 제공 인력도 증원되어 기존 3명의 담당자에서 현재 총 5명의 담당자와 서울시 50플러스 보조 인력과 함께 이용자 중심 및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통합돌봄 사업으로 전환되며 변화된 부분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쯤에서 통합돌봄 담당자들이 말하는 통돌적 사고는 과연 무엇인지 좀 유쾌하게 두 가지 상황을 통해 좀 알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 상황들입니다. 늘어난 이용 시간.
기존 10시부터 4시까지도 힘들었는데 5시까지라니. 그리고 수요일 리프레시 데이도 이제 사라졌잖아. 정말 힘들다. 동돌적 사고 오히려 좋아. 야! 담당자 인력도 늘어나고 보조 인력도 늘어나고 이용자의 이용 시간도 요일도 늘어나니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났잖아. 참여할 수 있는 이용자 프로그램도 늘어났어. 오히려 좋아. 이거 완전 럭키비키잖아. 이용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다양한 시도와 일상에서의 여러 도전들을 이어나가보자 합니다. 두 번째 상황은 도전적 행동. 땡땡씨가 계속 소리 지르고 꼬집고 오늘 너무 힘들다. 동돌적 사고 오히려 좋아. 야! 땡땡씨가 아침에 부모님과 작은 트러블이 있다고 했는데 그 문제가 트리거가 된 걸까? 땡땡씨도 많이 힘들었겠다. 그리고 타의와 자의를 통해 의사표현을 해주니까 내가 속상한 거 알게 됐잖아. 이거 완전 럭키비키잖아. 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은 그냥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행동에는 모두 이유가 있기 마련인데요. 이용자의 표현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하면 그 이유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분석을 바탕으로 이용자별 의사소통 사전 역시 만들었었는데요. 25년에는 좀 더 새롭게 개인별 지원 계획을 만들고자 합니다. 뉴라고 붙인 이유가 있는데요. 기존 고인물 담당자, 관점과 신입 담당자 세 분의 새로운 시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이를 통해 좀 더 당사자에게 맞춘 서비스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운 프로그램은 바로 개별 나들이입니다. 작년에 가족 전체 나들이를 진행하였고 반응이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를 확장해서 한 가족만을 위한 개별 나들이를 계획했습니다. 이용자 개개인의 흥미에 맞춘 나들이를 진행해 이용자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좀 더 자유로운 가족여행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통돌적 사고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지만 저희 담당자끼리 힘을 모아서 또 우리 팀부장님들 힘을 모아서 사업을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도 통합돌봄 서비스는 꺾여도 강하는 마음으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실로암 직원분들도 2025년 계획하고 계신 사업 잘 준비하셔서 한 해 럭키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족통일팀 노현배 이건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청각 학습지원센터 이기효입니다. 시청각답게 저희는 부드럽고 추진력 있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자조모임, 소통과 동행, 자립으로 이어지는 한손의 이야기를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한손의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시청각장애란 시각과 청각의 동시 손상으로 인해 감각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없는 시청각 중복장애의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시각으로 약 80%의 정보를 얻고 또 청각으로 약 10%의 정보를 얻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만이 촉각, 후각, 미각 등의 정보를 담당합니다. 즉, 시청각 장애인은 90%의 정보를 제한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등록장애인 수는 264만 2천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15개의 유형, 단일 장애 유형만 인정하고 있어서 시청각 중복장애인으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도 아직은 알 수 없으나 대략적으로 약 1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략 등록장애인의 기준 0.3%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시청각 장애인의 비율이 0.3%에 불과하다 보니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정책이 밀려나며 복지 사각지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져 있습니다. 적은 예산 대비 큰 효과를 누리는 사업과
많은 예산을 투자했지만 그것 대비로 미미한 효과를 누리는 사업. 당연히 전자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일본의 헬렌 켈러라고 불리는 후쿠시마 사토시 도쿄대학교 교수가 있는데요. 시청각 장애는 단순히 시각장애와 청각장애가 더해진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 곱하기 청각장애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청각장애는 단순히 중복장애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2024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관 현황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약 266개 정도의 장애인복지관이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 시청각 장애인 관련 기관은 없습니다. 제로인 상태고요. 그나마 서울에서 활동하는 시청각장애인 지원기관으로 실로암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미랄복지재단의 헬렌 켈러 센터, 또 시청각장애인 자조모임 손잡다 이렇게 3개 정도만 손에 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립생활센터입니다. 시청각장애 관련 법안은 시청각장애인들이 소수라는 점, 또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최근 3, 4년 사이에 서울시, 경기도, 제주도, 전라남도,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마포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까지 갈 길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청각 중복장애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필요할까요? 실제로 시청각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청각장애인 학생의 경우 맹학교와 농학교 모두에서 교육의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맹학교에서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또 농학교에서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시청각 중복장애 학생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2017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시청각장애인의 70% 이상이 중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결과가 이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수의 시청각장애인은 외출 역시 쉽지 않습니다. 외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역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연장선상에서 시청각장애인은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조차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애 기반에 따라 시청각장애인끼리의 의사소통의 제약이 크고 또 그로 인해 점점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 시청각장애인의 삶입니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장애인을 위해선 법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시청각장애인이 법 아래 보호받고 스스로 능력을 기를 수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이 이유는 시민의 관심과 지지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여기에 모인 시청각장애인,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종사자들이 먼저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어딘가에 숨어있는 한국의 헬렌 켈러를 발굴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희 실로암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에서는 발굴 및 연계 상담, 권익공모 및 인식 개선, 이동 지원 등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한손해를 활용한 정보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손해 교육을 담당하는 시청각장애인 당사자 직원 조현상 선생님의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각장애인 당사자로 일하고 있는 조현상입니다. 올해도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정보교육 사업은 정보 습득을 위해서 이제 시청각장애인이 이제 정보 접근에 필요한 보조공학 기기를 교육을 해서 시청각장애인의 정보 습득 향상을 통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시청각장애인이 어떠한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시청각장애인이 점자 정보 단말기인 한손해를 활용하여 어떠한 교육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보를 찾아주는 한손해. 점자 정보 단말기인 한손해 교육은 시청각장애인이 한손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 정도, 점자 활용 능력 등을 고려하여 1:1 맞춤형 교육을 진행합니다. 기초적인 한 손의 구조부터 시청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센터에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달팽이별, 그리고 시청각 장애인이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카카오톡까지 이용자 입구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교육 과정에서 인터넷 검색을 배우게 되면 이제 최신 뉴스, 그 다음에 목적 주변에 있는 맛집, 그다음 날씨 확인과 같이 시청각 장애인 스스로 정보를 검색해서 정보를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저희가 정보화 강사 양성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4명의 시청각 장애인을 이제 선발을 해서 정보화 강사 양성 교육을 받았고, 그 강사분들이 각 같은 장애 유형을 가진 이제 교육생 문가비층이 되어서 내방 교육뿐만이 아니라 저희 센터에서 직접 교육을 받기 어려우신 교육생분들의 가정을 찾아가는 방문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청각 장애인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생활을 도와주는 한손에. 스마트폰과 한손에를 서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 혹시 알고 있으셨나요? 이 한손에와 아이폰을 이제 블루투스 스크린 리더 기능을 통해서 연결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있는 글자를 이제 한손에 있는 점자로 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혀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전노 시청각 장애인은 이 기능을 활용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작년 모바일 앱 활용 교육에서는 이 기능을 활용해서 나비콜과 같은 바우처 택시를 불러서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교육했고, 에이블리, 쿠팡과 같은 쇼핑 앱을 이제 활용해서 시청각 장애인이 직접 검색을 해서 원하는 상품을 이제 상품 정보를 확인하고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동을 도와주는 한손에. 혹시 지하철 알람 앱을 들어보셨을까요? 이 앱은 이제 저희 시청각 장애인 학습지원센터와 정보미디어 팀이 개발 중인 지하철 알람 앱으로 시청각 장애인의 목적지를 이제 한손에를 활용하게 되면 목적지까지 설정을 하고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을 했을 때 진동으로 그 알람으로 울려서 그 시청각 장애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시청각 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제 직접 탔을 때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기에 멈추는 역이 어디인지를 알 수 없어서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청각 장애인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한손에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이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인데요. 이렇게 시청각 장애인에게 큰 변화를 이제 가져다준 한손에, 이 한손에를 활용한 자조 모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조 모임에 대한 이야기는 이교 선생님이 이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조현상 선생님의 한손에 교육을 활용한 자조 모임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손에 자조 모임은 사회에서 구립된 시청각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시청각 장애인의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볼링 체험, 롯데타워 탐방, 승마 체험, 막걸리 만들기, 김장 체험 등 한손에 활용이 가능한 시청각 장애인이 시청각 장애인 당사자를 모집하여 함께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공통의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라면 혼자만 느꼈을 감정을 한손에 자조 모임에선 함께 소통하고 또 공동체에 소속감을 느끼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손에 자조 모임의 대미는 한손에 제주도 여행이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 스스로가 한손에를 통해 먹고 싶은 것,
또 가고 싶은 곳, 느끼고 싶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기획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비장애인에게는 그리 큰 일이 아닐 수 있지만 시청각 장애인에게는 매우 큰 도전이었습니다. 당일 아침 공항에서 만난 시청각 장애인 당사자분은 여행이 너무 설레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깨서 준비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제주도 여행에서도 한손의 활용도를 높이고 또 친밀감을 가지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을 진행하였고 또 여행의 끝으로 가면서는 우리가 휴대폰을 꺼내서 활용하듯이 자연스럽게 한손을 꺼내서 서로가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라도에 가보셨다는 김지현님, 또 신혼여행 이후 30년 만에 제주도로 와서 너무 기쁘다는 조계성님, 과거 제주도에서 일을 했지만 시청각 장애를 얻고서는 처음으로 제주를 찾았다는 윤만섭님, 제주도 여행이 지금까지 다녀본 다른 어떤 모임의 여행보다 가장 기쁘고 뜻깊고 행복했다는 서정환님, 함께 추억을 만들고 공유할 수 있었던 한 손의 친구가 생겨서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후기를 전해주셨습니다. 한 손의 제주도 여행에 참여한 이경자님의 인터뷰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경자 선생님은 이렇게 한 손으로 여행 오니까 어떠셨어요? 네, 여기 한라봉 에이드. 한라봉 에이드? 한 손에 여행 오니까 어떠셨어요, 이경자 선생님? 차가운 거. 차가운 거? 감사합니다. 네, 시청각 장애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뷰 영상을 해주신 이경자님과 원활한 의사소통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손을 활용한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고 너무 감사하다며 센터로 귤 한 박스를 보내주시는 마음, 또 김치를 배달해드렸더니 너무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며 떡국을 끓여주시는 그 손길, 헬렌 켈러의 말처럼 보거나 만질 수 없지만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삶에 불가능한 일이 해낼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꿈도 꾸지 못하던 삶이 이젠 꿈꿀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실로암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에서는 2025년도에도 시청각장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또한 보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